지금 국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에 있고요. 이번에 서울로 처음 올라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활동 중인 제14대 청소년의원 조영석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사당을 처음 보게 되어 매우 설레고 떨립니다. 빨리 들어가 보고 싶네요. 지금 한번 이동해 볼게요. 제가 평소에 반도체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만나보게 될 국회의원님은 양양자 국회의원님으로 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맡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반도체의 모든 것들을 다 물어볼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본관 앞에 거의 다 왔는데요. 어떤가요? 정말 웅장하지 않나요? 여기 보이시는 애국의 종의 군상은 1976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무궁화 태극기를 받들고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라고 하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저는 이제 국회의사당 구경을 마치고 양양자 의원님 의원실 앞에 와 있습니다. 여길 보시면은 명패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실제로 보니까 좀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의원실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청소년의회에 활동하고 있는 제14대 청소년의원 조영석입니다. 그렇군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청소년의회에 활동하고 있는 제14대 청소년의원 조영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되게 영광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이걸 보시는 청소년 분들과 중학생인 저에게 방학 시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 방학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각자 자기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조영석 의원님은 예를 들면 반도체에 흥미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반도체를 잘 알아볼 수 있는 장소를 가본다든지 아니면 그 관련해서 책을 본다든지 그 관련해서 또 유튜브의 영상들을 찾아본다든지 그래서 내가 궁금했던 부분을 그 기간을 이제 어느 정도의 기간인가를 보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런 궁금한 점을 해소하는 시간으로 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이런 정부의 대안에 만족하시는지 그리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요? 반도체 세액 공제 부분은 어쩌면 우리 조 의원님과 같은 미래 세대들을 위한 대한민국의 정책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고 아시다시피 처음에 15%가 아니었잖아요. 8%, 15%였어요. 근데 그 정도로 해가지고는 글로벌 경쟁 국가들과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도체 특위 위원님들도 그랬고 반도체 산업계에 계신 분들도 그리고 함께 또 학계에 계신 분들도 같이 힘을 모아서 이거는 불합리하다라는 말씀을 정말 열심히 드려서 아마도 대통령께서 이 부분은 제대로 다시 한번 살펴봐라 라고 하셔서 15%, 25%가 됐는데 그 세율만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해요. 근데 다행스럽게 올해 한시적으로 10%를 더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25%, 35%가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냈던 법안에 20, 25, 30 이 부분까지 갖고 이제 그때는 5%를 더 해주기 때문에 25, 30, 35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졌어요, 이제. 그래서 결과만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글로벌 경쟁 국가들하고 이게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은 제대로 편편하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이어서 이제 그런 경쟁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싸움인 거죠.
그럼 다음 질문. 음. 의원님께서는 CES 2023에 다녀오신 후 우리나라 산업에 대해 우리나라는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하며 실패의 자유가 부족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해외의 경우 유명한 실리콘밸리를 보내더라도 실패하는 기업은 많지만 지속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처럼 국가 차원에서의 실패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와 이에 대해 개선점,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안도 궁금합니다. 제가 CES를 매년 이렇게 가는 이유도 글로벌 무대에서 뛰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 그러니까 작은 기업이라도 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듣고자 하는 목적도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번에도 역시나 제가 이제 CES를 가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국내에서 기술 개발을 하다가 해외로 나가서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기술 개발을 해보니까 차이점이 그런 기업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처음에 중요한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그 기술을 제품으로 만들려면 개발비가 이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작은 기업들은 돈이 없어요. 청년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적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 기업이 제대로 성장하기까지 데스밸리라고 해요. 죽음의 계곡. 그게 한 5번쯤 온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2번째에서 다 실패를 해버리면 기업이 회생이 안 되는 그런 환경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데스밸리를 한 5번 일어설 수 있게 다시 죽음의 계곡에 빠졌더라도 어려운 상황이 됐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는 게 국가의 역할인데 그 부분이 우리나라랑 되게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게 또 그 한정된 예산이잖아요. 한정된 예산은 그럼 어떻게 마련해야 되냐. 결국은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해주면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매출이 많이 늘어나죠. 그럼 매출이 많이 늘어나면 이익도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 이익에서 세금으로 더 내게 하고 그 세금을 그 사람들한테 이제 더 도와주고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정책들을 제대로 정부가 확실하게 또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이지만 우리 국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이 국회의 일이 그냥 나의 미래인 거예요. 의원님께서 현재 반도체 산업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미래의 반도체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에도 목소리를 높이셨는데 인재 육성 로드맵에 대한 비전이 있으신가요? 제가 삼성에서 반도체 개발을 하면서 30년 보냈잖아요. 네. 근데 한 15년 할 때까지는 대한민국의 인재를 채용을 해서 기술 개발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그 이후에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한 20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인재 육성에 대한 위기가 온 거예요. 왜 그랬냐면 1997년, 98년도에 IMF가 왔어요. 아시잖아요. 네. 그 IMF 때 대량 해고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우리 조영석 의원님의 부모 세대, 우리 세대, 우리 그 위의 세대들이 그런 IMF를 맞으면서 대량 해고 사태가 일어나니까 이공계를 가서 전공을 해서 회사에 근무를 했더니 이렇게 이른 나이에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구나. 이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의대 진학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런 의대로 많이 가고 또 지금 그 기술을 전공하고 있는 우리 그 학생들도 사실상 반도체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이공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이공계 기피 현상이 상당히 오랜 시간 진행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반도체 기술로 세계 무대에서 1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30년 동안. 근데 그 30년 동안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으로서 어떤 나라의 어떤 그 좌지우지 되지 않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반도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인재들이 엄청나게 필요해요. 근데 반도체 들었겠지만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도 있고 기억 소자가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 시스템 반도체 안에서도 팹리스가 있고 그다음에 생산할 수 있는 파운더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 반도체를 가능하게 한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이 있고 그 말고도 또 이제 다양한 어떤 반도체
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을 위해서는 인재가 필요하다 이거죠.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공부하실 거예요? 더 많이? 네, 네. 오늘 약속한 거예요.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똑똑똑하고 오시면 돼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사진 촬영 한 번만. 아, 그럼요. 나는 삼성에 30년 일하면서 내 꿈은 이뤘는데 그 다음 그 꿈 너머의 꿈은 뭘까 하고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것은 바로 조영석 의원님과 같은 젊은 세대들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일. 그게 나의 꿈 넘어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활동 중인 제14대 청소년 의원 조영석입니다. 저는 이제 평소에 정치와 반도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양현자 의원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걸 보시는 다른 청소년분들도 정치와 반도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